지난 주말 여러분께서 사시는 곳도 좀에 떠들썩했을 겁니다.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이 한창이잖아요. 어떤 사람을 뽑으면 좋을지 고민도 되실 겁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데 마음을 정하지 못하셨다면 우리 더 고민해보시고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부산시 선관위의 박성호 홍보계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계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부산의 유권자 수가 총 몇 명이나 되죠 이번에? 예, 부산의 유권자 수는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는 3월 29일 금요일에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인구수 자료를 보면 289만 5천여 명으로 예상하고요. 4년 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인 수가 295만 7,003명이었는데요. 인구 감소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도 선거인 수는 약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이번 총선 남은 일정이 어찌됩니까? 예, 모레인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기간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별로 정해진 기간에 각 공간 등에 설치된 재투표소에서 재투표를 실시하고요.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이어지며 3월 27일까지 선거벽보 제출, 3월 29일까지 선거공고 제출 및 선거벽보 첩부, 3월 29일 선거인 명부 확정으로 이어집니다. 예, 3월 예. 30일까지 거소투표용지와 투표 안내문 선거 공고를 발송하고요. 4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 선상투표, 4월 5일부터 4월 6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실시되며 4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이어지고 투표 종료 후 개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때 되면 선거 공보 오고 때 되면 선거 벽보 붙고 이렇게 예, 뭐 예. 유권자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선관위는 엄청나게 지금 촉각을 다투면서 준비를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좀 짚어주시죠. 예, 가장 대표적인 것이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개표 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한 수검표 절차를 추가한 것인데요. 기존에도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이 심사 개수기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는 절차는 있었으나 심사 개수기 속도로 인한 참관 제한 등 논란이 있어 심사 개수 이전 단계에서 사람의 손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여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수검표 절차 추가로 인해 유권자분들 입장에서는 개표 결과를 늦게 알게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선거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했습니다. 한편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 CCTV를 부산시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할 예정이고요.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투표함 보관 상황을 CCTV 영상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군 선관위 청사에서는 청사 보안 및 원활한 선거 관리를 위해 공무원 정규 근무 시간 중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네. 또한 네. 선거운동 분야에서는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을 완화하였는데요. 과거에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후보자나 그 배우자, 선거 사무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소품 등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는데요. 현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길이, 너비, 높이 각 25cm 이내의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제 조치를 도입하였는데요. 정교한 기술로 만들어진 딥페이크 영상 등이 선거운동에 활용되는 경우 유권자분들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이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정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 편집, 유포, 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 수검표하는 것도 좀 이전과는 달라졌는데 가장 좀 달라진 게 이제 선거운동 기간에 누구나 25cm요? 25cm.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길이, 너비, 높이 각 25cm 이하의 소형의 소품 등을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니면서 이렇게 막 흔들고 막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오, 그렇군요.
매번 선거가 끝나고 유세 기간 중에 있었던 각종 불법 행위로 중도 낙마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후보자와 선거 캠프에서 또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주요 선거 범죄로 기부 매수 행위, 공무원 등 선거 관여, 허위사실 공표 비방, 족지당체, 불법 이용 등을 정하였고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때에는 당선이 무효될 수 있고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 좀비속하고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에는 후보자가 당선이 이제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이 점도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 그 투표하기 전에 유권자들이 그만큼 후보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출마 후보들의 장단점을 좀 꼼꼼히 살피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3월 30일부터 각 세대에 배송되는 선거 공보를 통해 후보자 정보와 후보자의 정책, 공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선거 공보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후보자의 선거 공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책, 공약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선거통계 시스템을 통해 후보자의 인적 상황,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 체납사항,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를 공개하고 있으니 유권자들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 목요일인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KBS, MBC, KNN을 통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간 후보자 토론회 등을 실시하오니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또 올해 총선은 일부 청소년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청소년의 기준이 정해져 있을까요? 예.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2006년 4월 11일 출생자를 포함해서 4월 11일 이전 출생자는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선거운동에 있어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선거운동하는 시점에 만 18세에 이어야 합니다. 예, 아마 2006년에 태어난 분들은 4월 11일 이거 누구보다 잘할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랬거든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 유권자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유권자들이 선거운동을 할 때 허용되는 것, 그렇지 않은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사람들로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사람, 만 18세 미만인 사람, 공무원 등을 이렇게 정해놓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서 자동정보통신을 제외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튜브 등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요.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메시지나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전송하는 내용 중에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이르는 내용이 있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요.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선거운동 기간 중 길이 높이 각 25cm 이내에 소형의 소품을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제일 좀 걱정이 되는 게 뭐 이렇게 단톡방 이런 거 보면 엄청 나르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이상하다. 이거 허위 사실 같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전송하면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허위사실 비방에 이른다 판단되면은 그런 내용은 전송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주의해야겠습니다. 또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 참 중요한데 올바른 투표 방법 그리고 투표소에서도 주의할 사항들 많이 있지요. 예. 사실 매번 선거 때마다 하시긴 하는데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서 항상 이걸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 가실 때에는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보험 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꼭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서 기표해야 하고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니 이 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 사였더라도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서 기표해야 하고요.
두 명 이상의 후보자나 정당에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나 정당란에 기표한 건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나 정당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소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가 되니 이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찍으시고 투표소 명이 적혀있는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사전 투표 기간이나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한 인증샷을 SNS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집 나서가지고 그 투표장 가는데 그걸 막 두세 명을 찍어놓고 기권 무효표를 만드는 이런 행동은 정말 안 했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시 선관위의 박성호 공보계장이었습니다.